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먼저 양민혁 얘기를 좀 하면 양민혁이 한 78분? 80분쯤 들어와서 10분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제가 느꼈던 거는 의지가 좀 있었다. 열심히 좀 이악 물고 뛰려고 하고 뭐 수비 상황에서도 발이라도 한 번 더 넣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속도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어요. 확실히 발은 빠르더라고요. 공 몰고 가는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또 동료들과의 패스합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딱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무어, 존슨, 텔 이 선수들보다는 괜찮았습니다. 뭐 10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그렇고 이거는 그냥 그 경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.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양민혁이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 폼이 어떤지 확인하는 건 또 중요하잖아요. 근데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래도 좀 좋았다? 뭐 임대를 가더라도 어쨌든 지금 몸 상태가 중요할 거니까 그래서 다른 팀을 가든 토트넘에 있든 어쨌든 몸 상태는 가벼워 보였다.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. 그리고 또 선수 얘기해보면 저는 쿠두스 역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. 오늘 토트넘이 이제 공격진을 텔, 존슨, 무어, 쿠두스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. 냉정하게 그 중에서 루턴 타운과의 체급 차이를 보여준 선수가 쿠두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시즌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쿠두스 진짜 잘 데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쿠두스가 오른발 전환 패스 했던 거, 긴 거리 했던 거 정확히 들어갔기도 했고요. 쿠두스는 이 높은 공을 되게 퍼스트 터치를 잘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있다가 높게 떨어지는 그 공을 컨트롤 되게 잘 해놔. 그 다음에 이제 등으로 버티는 힘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을 나쁘게 줘도 찰떡같이 받아서 좀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오늘 경기에서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쫀쫀해. 그리고 이렇게 몸을 비비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장점이 있더라고요. 다른 선수 두세 명이 이제 몸을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확실히 힘 있고 버티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거 등져서 살아나왔어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좋다. 그래서 쿠드스야말로 진짜 체급 차이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다. 1부와 3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오늘은 쿠드스가 됐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요 냉정하게 토트넘 경기가 너무 별로였어.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. 루턴타운이 오늘 프리시즌이 6번째 경기래요. 그러니까 루턴타운은 프리시즌에서 차근차근 맞춰왔던 그 기간이 더 길다는 거죠. 근데 이제 토트넘은 뭐 레딩전부터 따졌을 때는 사실상은 두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총 3게임이 누적되긴 했지만 1팀, 2팀 나눠서 오늘 게임을 했으니까. 그래서 오늘 경기한 2팀 선수들은 매우 좋지 않았다. 오늘 토트넘이 빌드업 할 때 지난 경기랑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레딩전에서 이 돈리 대신에 우도기를 썼죠. 우도기가 이제 윙어처럼 올라가고 왼쪽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센터백이 벌려주면서 3-2-4-1 정도의 느낌으로 빌드업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했었냐면 돌리를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었어. 그래가지고 오히려 윙어인 존슨이 사이드로 빠지고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이 돌리라는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원래 보는 선수거든요. 근데 이제 돌리를 24-25 프리시즌에 풀백으로 썼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 또 넣어보기도 했고 돌리가 미드필더 원래 뛰던 선수니까 이 조금 높은 위치에서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본 것 같은데 냉정하게 오늘은 그냥 실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이 레딩전에서 보여줬던 그 3-2-4-1 빌드업보다는 훨씬 안 좋았다. 오늘 경기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여러분들 그 프리시즌이 경기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좋아도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는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. 오늘 경기는 제일 아쉬웠다고 느낀 게 뭐냐면 토트넘이 이 센터백하고 삼선하고 연결이 거의 안 된다는 느낌?
오늘 그레이하고 비수마가 이제 볼란치로 나왔었는데 센터백인 반더벤 단소가 그레이 비수마 쪽으로 공을 주는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냉정하게 그레이하고 비수마가 앞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센터백과 삼선이 빌드업이 잘 안 풀리면서 이 공이 앞쪽으로 넘어가지 못했다.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로메로의 유무 여부를 또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로메로 벤탄쿠르. 그러니까 로메로 벤탄쿠르가 토트넘 후방 빌드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는 걸 오늘 경기에서 또 역체감을 했습니다. 확실히 로메로가 몸 열어놓고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였다. 벤탄쿠르가 공 받아주고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쉬웠던 거였다.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냉정하게 이제 선수 얘기를 해보면 비수마 그레이 너무 아쉬웠어.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 잡고 탈압박이 됐을 때 앞으로 돌았을 때 포스테코글루는 조금 더 짧은 패스로 깔아서 가려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프랭크는 열려있을 때 롱패스를 좀 때리는 빈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토트넘 미드필더가 어찌어찌해서 돌더라도 비수마 그레이의 전환 패스 퀄리티 너무 안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윙어들이 뭐 공 잡고 1대1 돌파를 한다든지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그 각 자체가 상황 자체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프랭크 감독이 계속 비슷한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간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전환 패스 퀄리티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감독도 프리시즌을 하면서 누굴 주전으로 쓸지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전환하는 퀄리티 보고 쟤는 내 축구에서 주전으로 쓰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아치그레이가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성장 속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사실 아치그레이 토트넘이 데려올 때도 어린 나이 치고는 꽤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고 또 그레이가 토트넘 올 때 잉글랜드 최고의 어린 선수 중에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꽤 높은 기대치로 왔단 말이죠. 근데 지난 시즌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 겪다 보니까 그레이가 좀 땜빵을 많이 뛰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한 능력이 특출나게 이게 성장한 느낌이 안 들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레이의 완전 적합한 자리냐? 또 그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레이는 뭔가 일단 이번 프리시즌까지 봤을 때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레이가 단순히 이제 토트넘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축구 커리어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. 자기도 좀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존슨도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왼쪽이 너무 아쉬워요. 그러니까 오늘 감독이 이제 존슨 왼쪽, 무어 공미, 쿠두스 오른쪽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존슨하고 무어는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. 존슨이 오른쪽에서 지난 시즌에 주로 활약을 했고 그래서 익숙해져인지는 몰라도 왼쪽에서 공 잡고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드리블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존슨이 자꾸 드리블 치면서 왼발을 쓸 수 있는 각도로 드리블을 쳐버리다 보니까 또 마무리도 슈팅도 왼발 슈팅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무어도 냉정하게 뭐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로 보기에는 뭐 짧은 패스라든지 전환 패스라든지 그런 미드필더 성향의 스타일의 선수는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무어 왼쪽, 쿠두스 공미, 존슨 오른쪽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근데 뭐 오늘 경기는 사실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감독이 여러 자리 뛰게 해보면서 한번 보고 싶었겠죠. 근데 이제 존슨이 왼쪽 윙어 자리에서 이 사이드백을 활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. 확실히 그냥 오른쪽에서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. 오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트넘이 이제 80분쯤에 진짜 어린 선수들 다 넣었거든요. 그 이후에가 경기가 훨씬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.5군 라인업으로 게임했을 때는 엄청 경기가 답답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프리시즌이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시즌에서 무언가 얻어가는 게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아쉬운 거잖아요. 근데 냉정하게 오늘 경기 내용에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경기인가?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아쉬웠던 거죠.
이제 오늘 토트넘이 좀 축구계 없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더블 헤더라고 해가지고 뭐 7시에 한 게임하고 11시에 한 게임하고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그렇게 했는데, 오늘은 전술적인 완성도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감독이 진짜 최대한 많은 선수를 보면서 지금 현재 컨디션이 어떻고 내 축구에 썼을 때 잘 쓸 수 있을까를 그냥 상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뭐 한국 와서 뉴캐슬이랑 경기하고 그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와야겠죠. 토트넘이 이제 당장 8월 중순에도 슈퍼컵 있고 또 리그도 이제 개막하고 하면은 시즌 중에 많은 걸 할 여유는 없을 테니까요. 이제 시즌 중에서는 성적까지 같이 챙기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있다 보니까 정신이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7월 말 어느 정도부터는 경기력도 이제 챙기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프랭크 감독이 오늘 경기를 이제 마지막 그런 느낌으로 본 게 아닐까. 선수 파악의 마지막 경기로 본 게 아닐까. 오늘 냉정하게, 그리고 또 토트넘이 지금 보면은 스쿼드 규모 자체는 크잖아요. 숫자 자체는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감독이 컴팩트하게 이제 뭐 25명 내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분류를 해야겠죠. 정말 우리가 따끈따끈하게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스쿼드를 컴팩트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. 저는 텔도 냉정하게 톱보다는 윙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. 텔 개인적인 차원의 경기력이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텔이 톱 갈 때는 더 아쉬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윙어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프랭크 감독이 텔을 어느 정도 위치에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솔랑키 서브가 누가 될지도 지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